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밝혀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자 여러분들의 감각을 높여드리고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이제는 오르락 내리락, 계좌는 텅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주식 투자 힘드시죠? 나스닥이 강력한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또 소외되는 것만 같고 이럴 때일수록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저 황주명 채널로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뭐 자료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강의 자료 이런 부분도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일무이한 자료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낚시하실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을 무료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해서 발송해 주시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대응하셔야 된다. 저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는 2200포인트에서 과감하게 시장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시장의 오래된 역사적 패턴을 이야기 드렸기 때문이다. 봤기 때문이고 그것을 전달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결국은 시장의 환율은 1,500원을 못 넘어간다. 다시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어느 순간 그 위험했던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고 1,3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4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제가 12월 달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기준금리 0.5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흐름, 역사적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중심 잘 잡고 직접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또 리드하고 또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본격적으로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팩트 체크인데 첫 번째 팩트 체크는 미 중간 선거입니다. 자, 미국 중간 선거 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부각되었죠. 근데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원에 대한 의석수에 대한 우려감은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견제구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또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낙폭이 됐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것보다 0.2포인트가 덜 상승을 했어요. 결국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명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공화당에 대한 견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정책이 무조건 어떤 테이퍼링 정책으로만 가기는 어렵다. 즉 이제는 긴축 정책으로만 가는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나스닥이 여실히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팩트는 이제 주식 선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주식시장 선물에서도 투신과 함께 순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외국인 순매수를 주의 깊게 보시자 우리나라 달러와 환율, 그러니까 달러와 원화에 대한 환율 기대감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고 순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드렸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선물로서의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식 선물이라는 것은 그 주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유일무이하게 아마 달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짚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제가 역사적 이야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역사는 늘 반복됐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을 했는데 현 시점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게 위기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하지만
금리 인상이든 달러 환율이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달러가 올라가면 미국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는 구간에서는 올릴 명분이 없다. 그래서 하락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거는 결국은 빚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높을 때 금리 인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았던 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있어서 금리가 높았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금리가 높았던 건 성장률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배분 효과로 높았던 거고 지금 금리는 인위적으로 당긴 금리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빚으로 맞춰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도표 기준으로 12월 달에 금리 인상 미국에서도 0.5bp 이상 올리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0.5가 지금 50%가 넘어갔습니다. 0.75가 10%대로 내려왔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팩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닥 기간 매도 우입니다. 물론 금요일자에 코스닥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방 경직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를 먼저 보내놓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따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큰 종목이 먼저 가고 작은 종목이 먼저 추격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코스피 기준으로 혹은 큰 종목 기준으로 1조짜리가 10%를 가면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 1,000억을 만들어 놓고 1,000억짜리가 1,000억을 가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의 여지를 큰 종목이 많이 앞으로 가 있는 다음에 쫓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구조. 이게 결국은 다시 재상승과 리밸런싱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구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 어떻게 또 움직였는지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주간 증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궁금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공부하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 3772 100원의 문자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는 상식선상에서 주식을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화려함이 필요 없다. 대신에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자료들 업로드해 놓을 테니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노하우와 기법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교재와 또 체험권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종목 흐름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는데 주간 증시 하지슈 픽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하지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기대감을 업고 수소 관련주들 주가가 일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플랫폼 관련주들도 두각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낙폭 가대와 시장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관련주들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사우디 친환경 프로젝트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뜨거웠던 시장. 자, 분명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 수소경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수소 이슈로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빈 살만 왕자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는데 수소 관련된 종목 결국은 전기차가 갖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대형 트럭이라든지 출력이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된 종목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자동차 기술,
특히 수소 기술에는 넘버원이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 수소를 만들거나 혹은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혹은 수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좀 눈여겨볼 정도로 컸는데 첫 번째 종목은 평화홀딩스라는 종목,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평화홀딩스와 함께 세종공업, 효성화학 등 과거에 이제 수소를 납품했거나 납품이 기대됐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다. 특히 요즘 트렌드에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떠한 이번에 시장 타겟층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술주들이 반등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안정주를 보시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시장의 개선은 기술주들이 반등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종목 혹은 수소 혹은 미래 꿈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주가 부양과 함께 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관련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이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낙폭과대주들,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었습니다. 결국은 주가 역시 힘을 내는 건데 결국은 플랫폼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비용은요. 플랫폼의 매력은 바이오와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비용은 수직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효용은, 즉 기대가치 수익은 제곱으로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플랫폼의 그 수가 많아지면 결국 그거에 대한 효용 기대가치가 너무 높다, 좋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뭐 유튜브,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두각을 받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좀 작은 종목도 두각을 받았는데 플랫폼 관련된 종목인 아프리카 TV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이제 1인 미디어 플랫폼을 갖고 있죠. 네이버랑 카카오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실제적인 앱이 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고 DB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위메이드, 블록체인 생태계를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은 플랫폼들을 담을 수 있는 업체들의 두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면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기술주가 시장을 살린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새로운 테마죠. 사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꿈의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주 기대감들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이 정말 크게 수주를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가능성에 대한 종목들이고 과거에 어떤 이력이 때더라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건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을 받았대더라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봤을 때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인디에프, 그다음에 워니큐브, 뭐 핀텔. 근데 종목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이슈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 시장은 어떻게 얘기한다? 기술주가 오히려 장악을 했다라고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을 잘 잡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독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개인의 몫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많은 자료들, 제가 강의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 물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또 가끔 또 추첨을 통해서 책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가려면 결국은 종목 선택도 중요하죠. 사실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 시장을 정확하게 읽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진짜는 결국 주식하는 이유의 가장 본질은 수익을 내겠다죠. 결국 그 수익을 내려는 것은 종목 선택의 몫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1이라는 종목을 제가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이죠. 수익 포착 관심주 9월 30일 날 제시드렸어요. 계속 우상향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제가 배당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없어 보여도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배당을 주게 되는데
배당률 대비, 과거 배당률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낙폭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당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경량화 수혜주 혹은 뭐 여러 가지 응압실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종목들, 좀 낙폭되었던 종목들의 소형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도 있었는데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10월 21일 날 제시했고요. 약 36%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종목의 또 공통점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종목이다. 마음 편안하게 또 트레이딩이 될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저의 종목, 노하우 종목들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 또 좀 잠시 후에 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시간, 뭐 시스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부하는 특강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매매법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시간. 로봇처럼 매매하자. 시스템 종목 포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 방법을 썼으면 이번 시장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원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그렇게까지 하방론자분들이 또 상방론으로 싹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상방론 아닙니다. 또 그냥 현명하게 투자하면 됩니다. 반복된 투자.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어떠한 날짜를 특별하게 하루만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변동성 큰 날.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을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역사적 흐름에서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복되는 패턴들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복되는 패턴들을 기다리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점까지 맞추면 여러분들 누구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럴 일은 없다. 다만 그 흐름에서 맞춰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야 하다를 항상 보시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항상 이야기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용포착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만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매기 끼룩끼룩 날아가는 갈매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가 뜨고 새우과자가 나와야 됩니다. 새우과자라는 것은 거래대금 70억의 양봉 7%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다. 빠르지만 단순합니다. 결국은 장대 양봉이 기준이 돼서 갈매기 모양 바닥에 있는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갈 때 급하게 하지 말고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자라는 얘기죠. 이게 주식의 전부입니다. 자, 아프리카 TV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갈매기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갈매기 이렇게 끼룩끼룩 나오고 나서 대량 수급이 붙었죠. 자, 아프리카 TV는 제가 이런 바닥 구간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갈매기 패턴 안 하고 바닥 구간 매집을 했었어도 17%, 18%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오실 수 있었겠지만 나는 좀 기다리는 게 지친다. 어떤 액션을 보고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새우과자가 중심이 되면 일단 먹어야 멀리 날아간다라는 거죠. 자, 갈매기 뜨고 나서 날아갑니다. 자, 새우과자 날아가고 눌러오는데 81,000원과 76,000원. 그 손절 포인트 6만 원에서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낙폭과대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낙폭과대주로 두각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이 종목의 이슈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의 흐름은 항상 기준과 원점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다리지만 새우과자가 뜨고 나서 81,000원, 76,000원에서 눌림자리를 공략하고요. 손절 포인트는 6만 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심폐액이라는 종목인데 자, 프레스 사업부에 합검철 사업부와 롤 사업부, 뭐 여러 가지 사업부들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밍 포인트는 5,100원과 4,800원입니다. 손절 포인트는 4,30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똑같습니다. 자, 갈매기가 뜨고 새우과자가 뜹니다. 자, 요 새우과자는 왜 인정을 안 해주죠? 자, 빨간 새우과자인데 힘 있는 새우과자가 아닙니다. 거래대금 70억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거래대금 70억이 없습니다. 자, 요 지금 분홍 색깔은 제가 거래대금 70억을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래대금 70억이 되고 주가가 붕 떴습니다. 눌림자리가 나오겠죠. 눌림자리를 5,000원 이하에서 눌림자리 공략을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5,100원, 4,800원은 뭐예요? 날개뜨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올라가면은 내 종목 아니고 우리 종목 아니구나. 이것이 됐을 때 지금 당장 지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마음이 급할 수가 있어요. 이거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쫓아가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주식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종목이 2,000개가 있습니다. 2,000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위더스 제약입니다. ETC 중심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갈매기를 그려봅시다. 갈매기 이렇게 그려졌죠? 자, 새우과자 나왔죠? 새우과자 이후에 눌림 6,600원, 6,200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네요. 자, 손절 포인트 5,800원. 전저점 이탈하거나 갈매기 불이를 이탈하면 우리는 손절한다. 어쨌든 주가 파동에서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굉장히 단순하죠. 결국 새우과자를 잘 찾고 갈매기 날개를 모두 다 돌파한 눌림자리를 공략하는 것. 이것이 주식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럼 독수리 시스템을 갑시다. 독수리 시스템. 자, 저점권에 독수리 모양 패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요. 거래대금 70억의 양봉 7%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눌림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자, 독수리는 뭔지 봅시다. 자, 앞서 달라진 부분은 뭐예요? 날개가 펴져 있다. 즉, 엘리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어트 입하 파동이 복잡할수록 주식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엘리어트 입하 파동은 뭡니까? 요 자리죠. 1파, 2파. 요거는 뭐예요? 제가 추가 파동으로 만든 거죠. 자, 요 지금 독수리가 뜨고 나서 새우과자 떴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하면서 주가 방어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가 합의점인 거예요, 주식에서. 올라갈래, 내려갈래, 올라갈래, 내려갈래 싸우다 빵 튀운 겁니다. 튀우고 나서 눌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애플 폴더폰 테스트 소식의 핵심 소재 기술 보유가 두각됐고 2,200원과 1,960원 그리고 손절 포인트 1,700원을 잡고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원익큐브입니다. 자, 어떠한 모양? 아까 전에는 날개가 이렇게 꺾였으면 지금은 날개가 펴져 있는 모양을 찾는 겁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게임하사 애니팡4, 디즈팝 타운 등을 출시했고요. 위메이드에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자, 게임주들이죠. 어쨌든 간 이 종목도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불사조도 볼 수 있지만 좀 폭이 작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다? 날개가 이렇게 펴져 있는 독수리 모양이고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새우과자 나왔죠. 그다음에 18,000원, 17,000원 왔잖아요. 18,000원. 그리고 급등해버렸어요. 10몇 프로, 20%씩. 기다리고 있으면서 물론 이런 데서 살 수도 있지만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액션은 뭐예요? 새우과자를 먹는 겁니다. 새우과자를 먹고서 눌림자리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찾는 체크 포인트고 투자 포인트입니다. 종목이 좋아도 종목이 좀 느리고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그 지루함을 보완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데서 최저점에 사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는 정말 드물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이 취해지고 액션 취해진 다음에 눌림자리에서 공략하면 여러분들은 꼭 성공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샵377 황주명 보내주시면
여러분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 자료가 중요하다. 자,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독수리 시스템 종목인데 똑같죠. 아, 이런 종목이 시세가 좀 좋구나. 자, 독수리가 뜨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새우과자가 나왔죠. 새우과자 나오고 나서 눌렸어요. 18,000원, 9,200원 포인트 잡고 손절 8,700원 잡았는데 안 깼죠. 안 깨니까 설설설 하더니 다시 9,730원까지 올라왔죠. 물론 요거랑 요거랑 평단을 하게 되면 10,000원이니까 약간 손해 구간이지만 크게 잃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 좋아져서 급등 한번 하면 매도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준은 뭐다? 새우과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수리 패턴. 아까 전에 갈매기 패턴보다는 독수리 패턴이 세고 그렇다고 뭐 갈매기랑 독수리랑 누가 더 우위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갈매기 패턴이 가끔은 변수로 더 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독수리 패턴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불사조 패턴입니다. 자,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와 독수리 모양의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거래대금 70억의 양봉 7% 이상의 장대 양봉입니다. 21선, 61선 밑에 깔리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새우과자가 2개 나왔다는 얘기죠. 새우과자가 1개가 아니라 2개. 독수리든 갈매기든 상관없다. 새우과자가 2개라는 것은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고 힘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P1, P2가 두 번째 근데 가격이 더 높고 종가 기준으로 거래량도 더 높을수록 좋다. 새우과자 2개도 비교해서 보자라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 장대 음목 캔들에서 3분할 룰링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대한유화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많은 불사조 종목들이 타이밍을 맞고 20% 찍었습니다. 네오이즈홀딩스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그랬는데 자, 합성수주 원리 생산을 하고 있고 낙폭 과대두각입니다. 자, 13만 원, 12만 원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새우과자가 나왔죠. 자, 갈매기든 독수리든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새우과자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왜 안 돼요? 빨간색 펜터 7%가 안 나왔잖아요. 새우과자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불량식품 새우과자는 안 돼요. 정석 새우과자. 정석 새우과자라는 것은 뭐예요? 777. 거래대금 70억, 장대양봉 7%, 그다음에 신용비율 7% 이하입니다. 자, 그런 패턴이 2개가 나오고 나서 분할하는 건 13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하고 손절 포인트 10만 원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가 불사조 시스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더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 파일도 마찬가지죠. 동양 파일은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3,200원 내려오고 나서 바로 또 급등해 버렸으니까. 자, 콘크리트 파일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자, 3,200원, 2,800원인데 여기 새우과자 하나 나오고 새우과자 2개, 3개째 나왔는데 종가 기준으로 장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가 1번이면 요 고가를 요거 2번에서 못 넘겼어요. 자, 3번에서 넘겼기 때문에 새우과자가 요 새우과자가 두 번째 새우과자고 첫 번째 새우과자에서 분할 들어간 거거든요. 3,200원, 2,800원.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눌림 이후에 붕 떠버리죠. 자, 붕 떠가지고 5,17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공략해야 됩니까? 물론 새우과자가 또 나왔어요. 어디 여기 나왔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격 매수는 금지. 다시 내려왔을 때 원칙적 트레이딩과 원칙적 매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을 때 주식은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겐요. 하루하루가 두렵고 어렵습니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학력과 수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보면 수능에 대한 의미는 없죠. 남성분들은 군대, 제 여성분들의 임신에 대해서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성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군대가 또 굉장히 커 보이지만 겪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사회생활 다 똑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새우과자가 2개가 떴고 이 첫 번째 새우과자에서 1,200원, 1,100원 매수하고 손절 포인트 1,000원 잡아서 매매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더라. 새우과자 1, 2 새우과자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독수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종가가 장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종목을 하면서 그럼 여기서 내가 좀 더 무엇을 알면 확률이 높아지지? 어떤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잠시 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특강을 통해서 주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또 흔들리지 않는 부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서 제가 강의하고 나서 정말 잘 맞는지 검증하는 시간 한 번씩 갖죠. 저번 주에 제가 바닥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검증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시장에서는 항상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즉 스토캐스틱 값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스토캐스틱 값은 뭐예요? 300일 중에 바닥에서 10에서 20% 구간에 있는 종목만 포착하면 시장이 돌아서니까 시장이 돌아선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는 예전 자료를 갖고 오지 않는다 저는. 항상 흐름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자료를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나 펀더멘탈이 시가총액보다 좀 싸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미래성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유,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 30%씩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고 하락 시 재매수해서 트레이딩하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면 8종목이 모두 다 수익이 났습니다. 8종목을 예시로 드렸고 그 종목들 모두 다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중에 이제 명분을 찾아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 종목도 다 손실이 없고 모두 다 올라간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시장 턴어라운드라는 부분을 예측한 것도 있지만 저평가주 위주로 반등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갈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시장이 상승할 때 트렌드, 실적 배당 등의 뉴스로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 급등 종목이 발생하면 오히려 또 위로 지금같이 올라왔을 경우 매도를 하고 나서 더 트레이딩도 가능한 거고 근데 이 종목이 좋기 때문에 50% 매도하고 또 밑에서 50% 담으면서 지속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용비율 증가 확인을 필요하게 하고 재무적 리스크 지속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트진로라는 종목을 제가 배당금, 제가 S1도 배당금은 드렸죠.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식은 두렵지 않아야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배당금 700원에서 800원을 주니까 25,000원 부근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바닥에서 10에서 20%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크게 빠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기준으로 배당금 수익을 노리고 바라고죠. 바라고 들어오는 수익들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시장 트레이딩 수익을 통해서 극대화하자라는 부분이죠. 명분은 하이트진로는 배당금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였기 때문에 검증을 하면 주가 계속 우상향하죠. 더 갔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유는 모멘텀, 기준,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붙들 수 있는 원칙, 주식을 왜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십시오. 그래야지 그 주식을 통해 엄청난 혹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자료들 다 준비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광동제약이죠. 제약주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광동제약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국, 병원, 유통, 요즘에 생수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죠. 자,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차트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20% 정도의 요 구간이었고 종가 부근인데 요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했을 때 크게 무리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제약바이오가 시총이 지금 3천억 원더, 제약바이오는요 좋은 종목이 3천억 원더면 분할할 만하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말씀을. 3천억 근처다 보니까 이제 검증을 해보게 되면 어때요? 또다시 장대 항목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이게 장대 항목이 한번 나오고 단기 트레이딩도 할 수 있었고 매매도 할 수 있었고 또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부담 없는 위치, 부담 없는 매매에 대한 자리들을 포착하는 것이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을 어렵게 썼지만 300일 기준으로 고가와 저가 중에서 10에서 20%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300일 중에서 아직 상승이 20%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폭이 적게 올라갔으니 당연히 우리는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고가와 최저점에서 20% 상승폭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내용이 맞거나 모멘텀이 맞으면
기대감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진세미캠입니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체용 에너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주가가 52,100원에서 25,700원 그 이상부터 바닥으로 쭉 내려온 종목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디스플레이라든지 화학 물질을 통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받고 그다음 모멘텀이 있고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10에서 20% 상승밖에 안 나왔고 지금 지수는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이니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부담이 없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시총 2조 언더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가 없을 겁니다라는 명분을 드렸어요. 주식은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께 혹은 바라보시는 분들께 이야기 드린 부분 중에 내용이 좋아서요라기보다는 뚜렷한 이유와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명분을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명분이 정확하다면 주식은 결국은 따라가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 틀릴 수는 있어요. 다만 결국 주식이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로직이 된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체 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 제조 생산을 판매하고 있는데 주가 어떻게 됐나 급등 나왔습니다. 자, 11월 8일자에 시총 높았던 종목이 7% 이상 10%까지 반등이 나오고 또 우상향을 하고 자, 그 부분이 뭐예요? 10에서 20%가 제가 일부러 확대했습니다. 이 구간을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시장 지수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올라오면서 급등 모멘텀이 나온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부담 없이 트레이딩하는 것. 내가 이 주식을 왜 들고 있어야 될지 명분의 중요성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독립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잘 공부하시고 결국은 누군가 함께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부분이자 내가 2차 전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혹은 그 수많은 나는 본업 모먼트가 있잖아요. 본업을 해야 되니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고 정리된 걸 보는 거죠. 그게 결국 지금의 시대에선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자산이 되고 돈이 된다는 시즌이 된 겁니다. 사실 수많은 자료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검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단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자료를 아래 하단에 QR코드라든지 문자, 샵377 보내주시면 참고할 수 있게끔 해드렸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L넷입니다. 전자물류 서비스 시스템 통합 산업인데 주가 바닥에 있었어요. 바닥에 있는데 이렇게 위로 양으로 퉁퉁 치더라고요. 자, 근데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량 정도 할 수 있겠죠,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주가가 2,315원을 찍고서 지금 20% 상승폭 아니니까 여기서 손해를 해봤자 얼마나 손해가 나겠냐.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 자, 주가가 쭉쭉 하면 이런 양봉들이 나오죠. 그럼 쭉 계속 우상향이에요. 지금 양봉 이게 계속 단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상향을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가격대와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모멘텀. 그 납득하다라는 건 내용이 뚜렷해야 됩니다. 전자물류 서비스 시스템 통합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치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SKC. SKC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SKC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와 뭐 소재, 전지막 등을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83,400원까지 찍었어요. 자, 주가가 충분히 내려와서 어느 순간 4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회사가. 자, 83,400원 정도면 크게 무리수가 없는데 여기서 10에서 20% 폭까지도 상승을 못했습니다. 지수는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었고. 근데 지수가 꿈틀꿈틀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보게 되면 자, 리튬 이온 전지, 2차 전지 소재 전지막 상품이 이루어지는데 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우상향을 하려고 에너지를 퉁퉁퉁 싸면서 올라가죠. 안 빠지죠. 아, 주식은요. 반복되는 거고요. 주식은요. 항상 원칙을 잘 잡으면 놓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의 원칙은 딱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포착을 했느냐. 근데 그 바닥이라는 기준은 300일 기준, 고점과 저점 중에 20% 안팎, 10%나 20%. 그럼 왜 10% 또 밑에는 안 봅니까? 그래도 고개를 든 것. 그러니까 10에서 20% 안쪽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10%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명분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 명분이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타이밍 포인트를 잡아서 주가 트레이딩을 잘한다면 반은 팔고 반은 사고 반은 팔고 하다가 정말 쭉 날아가면 반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트레이딩 조절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유리한 주가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SM 마지막으로 좀 보면은 스포츠 마케팅과 운동기구 유통 사업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케팅 사업을 떠나서 1,475원에서 주가가 1,790원까지 내려왔고, 자,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런 데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겠죠. 한번 수익이 나고, 그래도 아직은 끝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한 번만 할 수 있는 트레이딩법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1,500원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30에서 50% 수익을 해서 반을 팔았어요. 반을 팔고 나서 다시 가격대가 온 거예요. 예를 들면 1,790원이. 그럼 여기서 팔았던 물량을 다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재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재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 주가가 다시 눌리고 나서 양양양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이런 데서 눌린 공략을 하고 나서 트레이딩을 하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 30%는 매도하고 50%는 들고 가면서 계속해서 내 계좌를,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리는 부분을 고민하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오늘의 전략은요. 결국은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트레이딩을 통해서 극대화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이번 어려운 장세에서 내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 또 여러 가지 뭐 관심주들 함께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판단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죠. 수익 포착 관심주 공개하는 시간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종목들을 공부하고 또 대응할 것인가 궁금할 것 같은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덜어놓은 종목 찾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에 또 링네트라는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네트라는 종목은 NI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상회 시스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대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비대면에 대한 친숙함 또 비대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유보율이 1000%가 넘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PBR이 1 이하입니다. 청산가치도 두각이 높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리스크 시 어떤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산업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요즘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 전략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자, 바닥입니다. 차트 바닥에서 지금 꾸물꾸물 올라오는 국면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4,100원까지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 전략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5,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우려감이 없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4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위기일수록 좀 바닥주, 좀 덜 위험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화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입니다. 바닥주들 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바닥도 턴어라운드가 되려면 21선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참고입니다. 자, 드라마 콘텐츠 기획 및 드라마 제작 사업입니다. 요즘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죠. 특히 한류 드라마들은 이제 국내 열풍뿐만 아니라 국제 열풍이 더욱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류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한류의 흐름에 동승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한 500% 정도, 부채비율 50% 이하. 그리고 BPS, 청산가치죠. 1,300원 이하로 현재 주가 대비 한 2배 안쪽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와 드라마, 디즈니 드라마 아시죠? 디즈니 드라마 라이센스 계약을 두각을 받고 있고 회사에서도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엔터 이런 종목들은 또 연말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즘에 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하고 그다음 차트 바닥에서 21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주로 공략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모멘텀과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모멘텀 없는 종목들은 리스크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수 단가는 2,4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2,515원이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기다리시는 전략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고 아니면 비중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2,500원은 30%, 2,400원은 70%. 이런 식으로 매수 단가 분할 전략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요. 자 3,000원이 되면 저항이 좀 많습니다. 자 원래는 지켜야 될 자리였죠. 지켜야 될 자리가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3,000원 이후는 모멘텀적으로 좀 로직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드리겠는데 시장에서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려감 없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공통점은 22선 위로 올려놓으면서 바닥에서 안정성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공부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탁은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또 채널에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함께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줄어들고 수익이 풍부한 다음 주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